안세영 선수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시나요?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금메달, 셔틀콕의 여제. 바로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타이틀 뒤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오늘의 안세영을 완성시켰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코트 밖에서 안세영이라는 거목을 키워낸 결정적 인물, 바로 그녀의 아버지 안정현 씨의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감동적인 부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운동선수의 인생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치밀한 시스템에 관한 기록입니다. 안세영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안정현이라는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그저 유명한 딸을 둔 아버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국가대표 복싱 선수로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40개가 넘는 국내외 무대를 누비며 15개의 금메달을 거머쥔 정상급 선수였습니다. 1987년 김명복배 석권, 1992년 전국체전 정상, 그리고 마침내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까지. 이 화려한 경력은 그를 단순히 체력이 좋은 선수로만 평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복싱이라는 스포츠가 선수에게 강요하는 극강의 신체 관리 능력, 찰나의 순간을 가르는 판단력, 그리고 맞으면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 이 모든 것이 그의 선수 시절을 지탱한 근본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경험은 고스란히 그의 딸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경기에서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승부가 길게 이어질수록 더욱 날카로워지는 집중력, 점수를 잃고도 미동조차 없는 평정심, 승부처에서 발휘되는 냉철함.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근원은 배드민턴 코트가 아닌 치열한 복싱 링 위에서 단련된 생각의 틀에 있습니다. 결국 안세영의 무너지지 않는 정신력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었던 겁니다. 먼저 견디는 법을 체득하고 그 후에 이기는 법을 배우는 복싱의 훈련 철학, 바로 그 사고방식이 빚어낸 값진 유산인 셈입니다. 1997년 링을 떠난 안정현 씨는 대부분의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로서 현장에 남기보다 스포츠계의 정책과 운영을 결정하는 행정 시스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선수 경험을 과거의 영광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경험이 실제 제도와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나주시 체육회의 사무국장직을 맡아 지역 스포츠 행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짜고 선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대회 참가 과정을 관리하고 나아가 협회와 지자체 사이의 복잡한 권력 관계를 조율하는 일까지 말입니다. 이 자리는 그저 이름만 걸어놓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스포츠 행정의 생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현장이었죠. 그리고 이 경험은 훗날 안세영의 선수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선수의 부상을 관리하는 법, 의료 지원을 확보하는 경로, 최적의 장비를 고르는 안목, 개인 후원 계약을 맺는 협상력, 그리고 선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안정현 씨는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 협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그리고 선수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꿰뚫고 있는 전략가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세영이라는 사례가 왜 특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수들은 부당함을 느끼더라도 복잡한 제도를 몰라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그저 개인적인 불평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예외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스포츠 행정의 흐름과 선수의 권리를 완벽히 이해하는 아버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타고난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안세영의 눈부신 성공을 오직 그녀 개인의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전체 그림의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선수 인생을 떠바친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견고한 지원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 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감정적 지지를 넘어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체계였습니다. 우선 어머니 이연희 씨의 역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훈련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 그녀는 어린 딸이 소화해야 했던 상상 초월의 고된 훈련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딸이 모래사장을 뛰며 눈물을 쏟으면서도 훈련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당연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훈련을 말리는 대신 경기 중에 딸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멘탈 코치로 변신한 것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큰 무대에서 먼저 한 세트를 빼앗기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첫 세트는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일 뿐이라는 어머니의 굳건한 믿음은 딸이 패배의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심리적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빠 안윤성 선수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생명 소속의 현역 프로 선수인 오빠는 그저 가족 구성원을 넘어 최고의 스파링 파트너였습니다. 여성 선수로서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남성 선수만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힘을 매일같이 상대해야 하는 환경. 이는 안세영의 신체 능력과 반응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템포 빠른 공방전 속에서 혹은 격렬한 몸싸움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균형 감각은 이런 특별한 훈련 방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가족은 단순한 응원단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집니다. 훈련 설계는 아버지의 철학 아래, 정신력 관리는 어머니의 손길로, 실전 감각은 오빠와의 대련을 통해 다져졌습니다. 여기에 회복과 컨디션 관리까지 더하면 이들은 완벽한 하나의 프로팀이었습니다. 안세영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그녀가 세계 최고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한 가장 굳건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안정현 씨가 딸에게 전수한 것은 기술 교본에 나오는 배드민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배드민턴은 언제나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상대에게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법부터 익히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온 뒤 가장 확실한 기회에만 공격에 나선다는 생각의 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셔틀콕의 동선을 암기하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을 짚는 법을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안세영의 수비는 철벽과도 같습니다. 상대의 강력한 스매시를 받아낼 때에도 좀처럼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랠리가 길어질수록 호흡은 더 차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막는다는 개념을 넘어 견뎌낸다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안정현 씨는 자신이 복싱을 통해 터득한 원리, 즉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스스로는 무너지지 않으면서 상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코트 위에 그대로 이식한 것입니다. 섣불리 공격에 나서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풀에 지쳐 균형을 잃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녀의 독특한 스텝 역시 복싱링에서 물려받은 또 하나의 자산입니다. 안세영이 보여주는 넓은 수비 범위는 단지 재빠른 몸놀림의 산물이 아니라 체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결과물이다. 풋워크로 코트를 장악하면서 상체의 에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다. 잔걸음으로 예리한 각을 만들어내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복싱 선수의 기본기를 연상시킨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로 인해 그녀의 경기는 힘과 힘이 맞부딪히는 대결보다는 끈기와 정신력의 대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이 안세영을 가리켜 코트 위에 복서라 칭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는 상대를 힘으로 찍어 누르기보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그리고 승부를 결정짓는 한 방은 가장 효과적인 시점에 터져 나온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복싱계의 오랜 격언이 그녀의 플레이를 통해 코트 위에서 새롭게 해석된다. 이는 단순한 비유를 넘어 아버지의 신념이 딸의 경기 스타일로 구현된 것이었다. 2024년 2월, 안정현 씨는 그저 한 선수의 아버지로만 남지 않았다. 그는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되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전달된 약 15,000자 분량의 공식 문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사실에 근거해 구조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파고든 분석에 가까웠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무릎 부상과 관련한 잘못된 진단 및 부실한 의료 지원 시스템의 문제였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계속된 통증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진단과 회복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안세영은 부상을 안은 채로 국제대회 스케줄을 강행해야만 했다. 안정현 씨는 선수의 투혼이라는 명분 아래 되풀이되는 살인적인 일정과 안일한 의료적 판단이 선수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음을 꼬집었다. 두 번째는 팀의 위계질서 문화가 낳은 불필요한 잡무에 관한 것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래나 짐 정리 같은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하는 관례는 컨디션 회복과 경기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다. 그는 이를 단순한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지 않고 오직 성과로 평가받는 프로스포츠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개인 후원사, 유치 및 장비 선택의 자율성 문제였다. 선수의 몸 상태나 부상 부위에 최적화된 장비를 고르는 것은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획일적인 규정이 이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안정현 씨는 선수에게 선택의 자유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때 비로소 꾸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문제 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조사 착수로 이어졌으며 사안은 한 개인의 일을 넘어 한국 스포츠계의 전반적인 관행을 성찰하는 계기로 발전했다. 거센 비판이 뒤따랐지만 그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실제로 일부 규제가 풀렸고 선수의 권익과 의료 지원 체계에 대한 공론의 장이 열렸다. 그의 선택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안정현 씨는 침묵하는 대신 정면 충돌을 택했고 그 충돌의 여파는 견고하던 시스템을 흔들었다. 이로써 안세영의 선수 경력은 한 천재 선수의 성공 신화를 넘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파리올림픽 결승전 직후 안세영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금메달의 무게와도 같은 한마디를 세상에 던졌다. 이 목소리는 승리가 제게 준 힘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평범한 우승 소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다. 안세영은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전까지 그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선수에 불과했다. 부상 관리나 훈련 방식, 팀 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성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저 불평불만으로 여겨지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녀는 이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안세영은 결심했다. 먼저 이겨서 정점에 오르겠다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과를 손에 쥔 후에야 입을 열겠다고. 그 전략은 냉철했으며 스스로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치밀했다. 금메달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듯 그녀의 발언 또한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응축해온 결과물이자 더 이상은 침묵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그 모든 과정의 뒤에는 언제나 아버지 안정현 씨가 버티고 있었다. 그는 딸의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대신 뒤에서 모든 파장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역할을 자처했다. 협회를 향한 문제 제기부터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일, 그리고 낡은 관행에 맞서는 것까지 모두 그의 몫이었다.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따가운 시선도 많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원칙만큼은 굽히지 않았다. 딸이 코트 위에서는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깥의 모든 소음은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쳐준 그 보호막 안에서 안세영은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 보였다.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인내했고 중요한 고비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 모든 노력의 결실이 바로 파리에서의 금메달이었고 그녀는 비로소 입을 열 수 있었다. 이 목소리는 승리가 제게 준 힘입니다. 이 말은 그녀 자신만의 싸움을 넘어 다음 세대의 선수들에게 전하는 하나의 유산과도 같았다. 성과를 내야만 목소리를 낼 힘이 생기는 스포츠계의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바로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몸소 보여준 셈이다. 이 대목에서 안세영은 그저 뛰어난 챔피언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실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한 선수이자 그렇게 얻은 권리를 다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사용한 변화의 주체였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늘 한 걸음 뒤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아버지가 있었다. 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 스포츠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알렸다. 현재 안세영은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남녀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목표로 막바지 훈련에 한창이다. 이 대회는 그녀에게 단순한 하나의 경기가 아니다. 세계 단체 선수권으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이며 국가대표팀의 에이스로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개인전과는 달리 단체전에서 한 선수의 패배는 팀 전체의 성적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 출전은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팀의 에이스라는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는 정신력의 시험이 될 것이다. 최근 주목받았던 무릎 부상 이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은 부상이 재발했다는 경고가 아니라 혹독한 훈련 뒤에 따르는 체계적인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끊임없이 국제대회를 치러야 하는 세계 정상급 선수에게 얼음찜질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수단입니다. 경기 일정은 숨 돌릴 틈조차 없죠. 아시아 단체전이 끝나면 곧장 3월에 열리는 메이저 대회, 전형 오픈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는 체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회복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리는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와중에도 변치 않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관중석의 한 구석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코트에서 고개를 들면 시선이 닿는 바로 그곳에 아버지가 앉아 있을 겁니다. 그는 코칭 스태프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리쳐 작전을 지시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선수는 혼자가 아님을 느끼고 그 안정감은 승부처에서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안세영은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동시에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시아 단체전이 그녀의 현재를 증명하는 시험대라면 그 다음 일정들은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코트 위에서는 셔틀콕이 치열하게 오가지만 관중석 뒤편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헌신, 과학적 관리, 선수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상호 신뢰라는 네 개의 축이 맞물리면서 안세영의 역사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하나의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한 사람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직 복서로서 육체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행정가로서 제도의 허점을 꿰뚫어 봤으며 무엇보다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안정현 씨입니다. 그는 코트 위에 직접 서지는 않았지만 경기장 밖에서 승리를 위한 모든 판을 짜는 설계자였습니다. 딸의 재능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 주었고 노력의 결과가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에 맞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가족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선수 한 명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던 구시대적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과 전문가의 지원, 선수의 권리, 그리고 경기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부적인 재능은 시작점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성공은 결국 치밀한 계획과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세영의 우승은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기록을 만들어낸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챔피언을 길러내는가? 그리고 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제 이 물음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안세영의 성공은 하늘이 내린 재능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아버지의 끈질긴 노력이 빚어낸 결과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